언어와 문화가 장벽이 되어버린 한국인 선교사를 돕는 법. 선교진다 두 번째 이야기를 시청하신 후에 토론 주제에 따라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벽이자 동시에 친근한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입니다. 선교지에 도착한 지 2, 3년이 지났을 때 서양인 선교사와 한국인 선교사의 중국어 실력을 비교하면 누가 더 잘할 것 같습니까? 네, 한국인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5년차, 10년차가 되면 서양인 선교사가 훨씬 잘하게 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처음 2년 정도는 정말 열심을 내지만 점차 언어학습에 게을러집니다. 파송교회와 선교단체가 요구하는 언어시험 점수가 있는데 2년 정도면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점수를 얻어도 실제 사역에서는 전도는 가능해도 양육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점수를 얻은 후에 언어학습의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 생활에 언어의 불편함이 없어지면서 자신 스스로 중국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언어로 담겨 사람들 사이에서 삶으로 생각으로 공유합니다. 그래서 갖춘 언어 실력만큼 현지 문화를 익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들 중 약 90% 설문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의 선교사들을 보았을 때 대략적인 확률인데요. 이 정도는 중국어의 실력이 딱 전도만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양육 과정에서 다양한 질문과 상황에서 현지 문화에 맞게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언어 실력을 갖춘 한국인 선교사는 극히 드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한국인 선교사들이 대규모로 추방되어 동남아로 대만으로 많이 이동을 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화교교회 중에는 담당 목사가 부재 중인 곳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선교사 한 명이 한 곳의 교회를 맡아 사역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행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어 실력이 준비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이면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런 류의 사역을 합니다. 한국인 선교사들은 전도 정도만 할 수 있는 언어 실력을 가지고 현지어로 번역된 성경 공부 교재로 양육 사역을 시작합니다. 양육의 첫 시작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우려할 일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모임이 잘 진행됩니다. 선교지에서 배움에 열정 있는 학습자를 만나는 것은 가슴 뛰는 일입니다. 학습자는 선교사의 언어 실력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선교사도 언어 실력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앉게 되면 너무나 쉽게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탐색하는 배움의 자세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처럼 학습자의 성장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딘 성장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심리적인 답답함이 낭망으로까지 발전됩니다. 한국인 선교사와 현지 학습자와의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선교사는 현지 언어를 배울 때는 단순히 언어 실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의 생각과 삶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언어를 익혀야 합니다. 선교사 자신이 언어의 배움을 중단하게 되면 현지인에 대한 이해 정도가 멈추게 되기 때문에 현지인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핵심의 내용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양육 과정에서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 언어와 언어에 녹아있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송교회와 선교단체는 이것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언어시험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 점수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가늠조차 하지 못합니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언어와 문화를 친구로 삼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사역 내용과 언어와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각 국가별 언어를 사용 내용에 따라 언어 훈련이 몇 년이 필요한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지인을 전도하려면 몇 년 몇 개월의 언어 훈련을 하면 되는지,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면 몇 년의 언어 훈련이 필요하고 창의적으로 양육하려면 몇 년의 언어 훈련을 해야 하는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려면 몇 년을 언어 훈련해야 하는지 등을 각 선교 사역 내용별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 기준은 이 기준을 모든 선교사들에게 맞추도록 강제하기보다 권장상으로 알리기만 해도 선교사가 겸손하게 배움의 자세를 지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교사들은 매일 언어학습 시간을 일정하게 할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안에서 재능 기부를 통해 사역 언어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사역을 경쟁 관계로 보지 말고 동역하는 관계로 함께하는 섬김과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양육 과정에서 효율적인 결과를 얻어내려면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양육 과정에서 발견하는 문화적인 요소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모임은 같은 단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 힘든 굉장히 희귀한 모임입니다. 미래에는 한국인 선교사에게 이 희귀한 모임을 이룰 수 있는 영성과 품성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토론 주제는 한국인 선교사 스스로 지속적인 배움의 자세를 갖고 현지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입니다. 깊은 생각과 나눔으로 영성과 품성이 준비된 선교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